안녕하세요, 불량TV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이야기는요, 2022-23 시즌 맨유가 원하는 행복회로 풀가동 베스트 11 라인업을 선정하였습니다. 첫 번째 골키퍼에는 데야입니다. 골키퍼 자리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지난 시즌도 셀 수 없는 많은 선방으로 팀의 귀중한 승점들을 챙겨주었기 때문이죠. 2순위 골키퍼 딘 핸더슨을 뉴캐슬이 강력하게 원하고 있어서 데야의 입지는 굳건할 것으로 보입니다. 반대로 맨유는 뉴캐슬의 칼 달로우를 백업 키퍼로 데려올 심산. 지난 시즌 데야는 전반기와 달리 후반기에 점점 발밑 패스가 구려지는 모습 때문에 비판을 받았습니다. 그래도 데야는 맨유 선수들이 뽑은 올해의 선수에 선정될 만큼 팀에 헌신한 선수였습니다. 오른쪽 풀백에는 율리엔 팀버입니다. 맨유는 2022년 여름 이적시장에서 젊은 풀백을 원하고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 완 비사카, 디오고 달롯이 1군 라인업이라고 할 수 있지만 텐하우 감독의 계획에선 우선 완 비사카는 빠져있는 상황. 맨유는 텐하우 감독의 지도를 받은 아약스의 팀버를 노리고 있지만 주로 센터백으로 뛰었던 점 때문에 달롯이 우선적으로 기회를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차후에 팀버가 변형 백스리의 일원으로 한자리에서 팀버가 활약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맨시티의 카일 워커처럼 말이죠. 팀버를 전문 풀백으로 쓰기에는 경험도 수비도 아직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왼쪽 풀백에는 루크쇼입니다. 수비 라인에 손을 많이 볼 테나우 감독이지만 왼쪽은 루크쇼를 그대로 가져갈 예정입니다. 2020-21 시즌 리그 베스트급의 활약이었던 것 비해서 지난 시즌엔 과거처럼 또 부상이 발목을 잡았습니다. 나오면 어느 정도 왼쪽에서 활약을 잘 해주었기에 왼쪽은 앞으로도 그의 자리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다음 시즌도 부상을 당하게 된다면 텔레스의 호러쇼를 보게 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센터백엔 파우 토레스입니다. 맨유는 지난 시즌 맥과이어, 에릭 바이 등에게 실망했고 에릭 바이는 일단 6년 만에 팀을 떠날 전망. 공교롭게도 6년 전 비아레알에서 에릭 바이를 데려왔는데 이번 여름에 맨유는 또 비아레알의 센터백을 원하고 있습니다. 바로 파우 토레스입니다. 파우 토레스 본인 또한 프리미어 리그에서 뛰고 싶어하는 의지가 있어 영입 가능성은 꽤 높은 편입니다. 기본 700억을 상회하기 때문에 맨유 입장에선 팔 선수는 팔아야 하는데 티앙제브, 필 존스를 팔더라도 큰 돈을 회수하기란 어려운 상황. 파우 토레스가 합류한다면 바란과 짜게 될 수도 있고 바란이 부상 시에는 맥과이어와 합을 맞출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센터백엔 해리 맥과이어입니다. 맨유의 센터백은 맥과이어, 린델로프, 라파엘 바란인데 지난 시즌 이 3명 모두 좋았다라고 보기 힘들었습니다. 맥과이어는 유로 결승까지 뛰는 혹사 탓에 전반기부터 폼이 너무 떨어졌고 바란은 유리몸이었으며 린델로프는 수비 실수가 컸던 탓에 역시 교체용이란 소리를 들어야 했습니다. 따라서 다음 시즌 바란이 정상 몸 상태라면 선발로 나올 것이고 맥과이어가 지지난 시즌에 폼을 회복한다면 주전 경쟁을 다시 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바란이 2022년 6월 A매치 대표팀에 가자마자 또 10일짜리 부상을 당하면서 불안감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바란이 최근 7년간 부상이 없던 시즌은 2019-2020 시즌 단 한 해뿐이었습니다. 첫 번째 미드필더에는 프레드입니다. 후안 마타와 네마냐 마티치는 이제 너무 늙었고 동시에 포그바와 함께 시즌이 끝나자마자 모두 팀을 떠났습니다. 랑닉 감독 하에서 프레드는 1인분 이상을 해주는 선수였고 오히려 메토미니가 워낙에 처참했던 시즌이라 눈에 띄는 활약을 해준 것 또한 프레드였습니다. 소샤르 감독 체제에서 최악이었지만 랑닉 감독으로 바뀌면서 살아났고 다음 테나우 감독 전술에서 중요한 자원으로 중용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두 번째 미드필더에는 브루노 페르난데스입니다. 맨유 이적 후에 최악의 시즌이라고 할 수 있는 한 해였지만 그만큼 브루노는 리그에서 가장 많이 뛴 선수였을 만큼 지나친 혹사에 시달리기도 했습니다. 턴오버도 많아졌고 패스도 날카로움이 떨어졌죠. 물론 팀 전체의 역동성이 하락하면서 브루노에 찔러줄 수 있는 패스 길이 사라진 것도 부진의 이유 중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테나우 감독 체제 하에서 새로운 시스템에 적응해 나간다면
다시 폼이 돌아올 수 있습니다. 테나가 아약스 시절 리그 최고의 찬스 메이커 두산 타디치를 윙으로 쓰면서 솔솔하게 재미를 본 만큼 브루노를 윙으로 쓸 가능성도 있습니다. 실제로 랑닉 감독 체제에서 한번 브렌트포드전에서 윙으로 나와서 좋은 활약을 펼친 적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미드필더에는 프랭키 데용입니다. 맨유의 많은 중원 자원이 빠져나감에 따라서 맨유는 또 거물급 미드필더 영입을 준비 중입니다. 바로 바르셀로나의 프랭키 데용. 바르셀로나가 재정적 압박이 심해지면서 데용을 매물로 내놓았고 과거 데용을 조련해본 테너흐 감독이 러브콜을 보낸 것입니다. 데용 자체가 두 명의 수비형 미드필더 전술에서 볼 순환을 해주는 역할을 선호한 데다 그걸 아약스에서 했었기 때문입니다. 파트너 프레드가 있기에 전진을 좋아하는 데용이 볼 운반에 더 적극적으로 가담할 것으로 보입니다. 왼쪽 공격수에는 다르윈 누네스입니다. 이제 계약이 만료되는 카바니가 클럽을 떠나면서 맨유는 새로운 스트라이커를 찾아야 했고 누네스가 타겟이 되었습니다. 맨유가 팀버, 파우토레스, 데용, 누네스를 모두 품에 안을 확률은 적습니다. 4명에 쓰는 돈만 2,400억을 넘기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행복 회로를 돌리자면 누네스가 맨유에 오면 득이 되는 면이 많습니다. 먼저 지난 시즌 벤피카에서 34골을 터뜨린 득점력은 보장된 선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중 5경기를 윙어로 나와서 10골을 넣었다는 점, 맨유의 그린우드, 래시포드, 링가드가 모두 낙제점을 받았기 때문에 누네스를 윙어로 써도 괜찮습니다. 전방에 좋은 스프린터가 있어야 킬패스를 뿌리는 브루노 페르난데스의 가치가 살아나기 때문입니다. 벤피카 시절 윙어 누네스의 경기를 보면 박스 안 찬스 메이킹에도 탁월한 모습을 볼 수가 있었죠. 어린 시절 에딘송 카바니의 모습을 빼다 박은 모습이었습니다. 따라서 윙어지만 윙포워드에 가깝게 뛴다는 것입니다. 나이가 있는 호날두가 빠진다면 향후 원톱으로 갈 수 있는 플랜도 있습니다. 오른쪽 윙어에는 제이든 산초입니다. 맨유의 올 시즌 윙어 중 1인분이라 할 수 있는 선수는 그나마 엘랑가와 산초뿐이었습니다. 엘랑가는 공수에 걸쳐서 부지런한 모습으로 성장하는 단계였고 산초는 전반기에 망쳤지만 후반기에 살아났습니다. 시즌 공격 포인트의 대부분이 후반기에 나왔다는 것만 봐도 그렇습니다. 주로 왼쪽 윙어로 나왔던 산초지만 오른쪽 윙어로도 가끔 나왔기 때문에 누네스가 왼쪽 포워드로 나온다면 오른쪽에서 뛸 수도 있습니다. 후반기에 확실히 살아나는 모습이었으니까 다음 시즌이 기대가 되는 선수로 볼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 공격수에는 호날두입니다. 37살의 호날두가 시즌 24골을 터뜨리면서 노익장을 과시했습니다. 득점뿐만 아니라 전방 원톱으로 연계나 포스트 플레이까지 해줄 수 있는 건 다 해주었습니다. 물론 체력적으로 이젠 버거운 모습들이 종종 있고 순간적인 반응 속도가 못 따라가 실수가 있긴 해도 맨유 팀 내에선 에이스라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호날두가 맨유 잔류를 천명했습니다. 챔피언스 리그를 그토록 원한 호날두였지만 다음 시즌 중 열리는 월드컵의 모든 걸 건 셈이었습니다. 호날두가 원톱으로 뛰겠지만 수많은 경기가 있는 EPL에서 그를 대체하거나 백업할 수 있는 선수가 필요한 것도 사실입니다. 마샬, 그린우드, 래시포드 이 중에 부활할 수 있는 선수가 과연 있을까요?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클릭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이야기에선 한때 역습 상황, 공만 잡으면 무서웠던 유망주에서 이젠 그 시절의 모습을 기대하기 힘든 위기의 선수 한 분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